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가족 친화와 생애 설계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와 일가정 양립 중 저출산 고령 사회와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저출산 고령 사회와 우리 생활의 변화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 사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 사회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현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저출산이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의 수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입니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기대 수명의 연장,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 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 사회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로 국가 생산력이 낮아집니다.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 부양과 자신의 노후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집니다. 노인 세대는 소득 불안정과 건강 악화로 삶의 질이 하락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출산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령화 해결 방안으로는 평생 교육 활성화, 재취업 기회 확대, 노후 생활 보장, 고령 친화 산업 확대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출산 고령 사회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2번. 생산 인구 감소로 국가 생산력이 낮아진다. 3번.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의 욕구가 줄어든다. 4번. 노인 세대는 소득 불안정과 건강 악화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 5번.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 부양과 자신의 노후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을 살펴볼까요?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의 욕구가 증가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네, 정답은 보육시설 확충,
육아 휴직 확대, 출산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해결 방안에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출산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결 방안에는 평생 교육 활성화, 재취업 기회 확대, 노후 생활 보장, 고령 친화 산업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 사회와 일가정 양립 중 가족 친화적 문화의 조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가족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